자칭 뭐 50억, 100억, 200억도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200억 부자들의 어떤 활동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상승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좀 많은 건데, 그렇게 갑자기 뭐 50억, 100억을 늘어났다고 하면 반대로 50억, 100억이 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이 이제 말씀 안 하시는 거 같고, 그런 분들에 대한 말을 쫓아서 듣는 분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항상 그런 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도 그냥 저도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본인들 살아남기도 급급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산가인데 왜 급급하지? 통장을 안 깠잖아요. 등기부를 안 깠으니까 자산가가 아닌 거죠. 100억 자산가는 1억짜리를 갭 100에 몇 개, 100개를 사면 1억이면은 100억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밑으로 떨어질 때는 그 개수가 100개니까 1000만 원 빠질 때마다 이제 100억씩 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2천만 원 빠지면 본인들의 자산을 얘기할 때는 자산으로 얘기하죠. 총자산. 예. 근데 총자산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 자산이 없어질 때도 총자산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의 자산가가 있었는데 지금 30%가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30억이 빠진 거죠. 근데 그 분의 총자산이 30억이 빠졌다라고 하면 70억이 된 거냐? 아니죠. 그분은 원래 1억밖에 없었으니까 30억이 빠졌으니까 이 마이너스 29억인 거예요. 까인 거지, 까인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당장 자기도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려오는 것 같고요. 들립니까? 곳곳에서?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본인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그럼 그분들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뭐 아무 탓하면 뭐 하겠어요. 같이 힘든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도 힘들고 그 말했던 사람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 같이 들어갔다가 이제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어디 뭐 지역에 들어갔는데 강사도 같이 물리고 막 전부 다. 잘 됐었으면 좋겠는데 뭐 자업자득인 거겠죠. 20대, 30대 분들이 보는 채널들은 막 그 자산 뭐 얼마를 뭐 어떻게 법니다 뭐 이런 썸네일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영상을 잘 안 보긴 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상승장이 막 있을 때 뭐 자칭 뭐 100억 부자 뭐 이렇게 했던 그 분들이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자체는 본인 자체도 실력이 없는데 뭔가 그로 해서 이슈를 끌려고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걸 해서 판매를 하든 어떤 거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물렸다. 그러면 그분은 잘 모르는 거죠. 멍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물리지 않고 그냥 전문가이신 분들만 있잖아요. 투자는 안 물리신 분들. 전문가신데 안 물리신 분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100억 자산가다라고 나오는 사람과 무슨 전문가라고 하셔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자산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살아남기 급급하고 힘드실 거고, 전문가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투자한 게 없는데 떨어지든 말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산이 뭐 많이 없었으니까 전문가신데. 근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제가 생각 드는 거는 뭐냐면, 자산가 분들이라고 하셨던 분들을 딱 보면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글도 항상 많이 쓰고, 출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근데 그 시기가 한 3, 4년 정도 전이나 4년 정도 전이면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부터 막 이런 데 나오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투자를 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분의 주 수입원이 뭔가를 보면 되죠. 그분이 그렇게 말하거나 이런 데 나와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의 주 수입원이 어딘지 보면 되죠. 물론 그렇게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모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 수입원을 보면 뭔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건 없고 맨날 뭐 그 강의를 하던 TV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투자자라기보다는 사업가시겠죠? 근데 뭐 사업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논리적이시니까 그분들의 말을 듣는 것 뿐이지, 그분들의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상가 투자를 하든 어떤 분들에서 저는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수입원이 어떤 것도 보지만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떤 물건을 왜 사서 어떻게 보유를 했고 어떻게 그 매도랄까 출구 전략이다, 세금은 어떻게, 이런 부분은 한 개라도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한다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많이 특히 상가에서는 더 없냐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 복귀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복귀를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은 어디에서 뭐 그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막 그 복귀를 엄청나게 하시다가 재물권도 복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물건 중에 복귀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다른 뭐 칼럼이든 어디에 나왔던 거랑 실제적으로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복귀를 어디까지 해보냐. 등기부를 떠보면 대출 어디 받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전화해서 대출 얼마 받았는지 알잖아요. 매매가가 나오잖아요. 매매가에 몇 프로를 대출 받았고 매매가가 대출 얼마 받았는데 대출 금리가 얼마냐. 지금 이렇게 해주면 그럼 이 사람이 한 달에 이자 나가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내가 임대 들어왔는데 임대료가 얼마냐. 그럼 이 사람이 임대료 받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을 꾸준하게 지켜봤는데 이거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그런 물건을 오픈을 못 한다는 거는 자신이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두 건 성공한 거를 가지고 크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서 부풀려서 시계를 흔들면서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그런 분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지속 가능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시기하고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수입원이 어디냐 그런데 저도 강의를 하는데 네. 제가 강의에서 그 버는 돈하고 투자해서 버는 돈하고 했을 때 당연히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네. 근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주 목적이 처음에는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강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분이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과거의 물건, 지금 현재의 물건, 지금도 그 현업에 뛰고 있는지 현업에 안 뛰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TV나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있는 거죠. 아, 이런 상가 전문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상가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볼까요? 상가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자기 물건을 오픈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특정되게 오픈을 하다 보면 그게 뭐 남의 입에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자기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될 수가 있는데 상가에 관련돼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투자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상가에 많이 하시는 분이 상가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러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상가 강의 듣고만 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상가에 대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본인이 안 해본 거를 가지고 물건이 괜찮다 좋다를 판단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해봤는데 이 물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해본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수익이 났다. 근데 그 물건은 내가 해본 거랑 비슷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이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것도 아는 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뭐 몇십 년 상가만 지켜보셨다고 하는데 임대료 300, 500만 원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 내일 가서도 임대료 500만 원 받는데 20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그런 뭐 상가를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든 상가가 개별성이 강할 때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다 해볼 수 없는데 어떤 특정한 그런 물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안 해본 거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디 지역 자체도 모든 지역을 다 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저는 물리적이나 어떤 그걸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어떤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서 상가 수익을 냈느냐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없다면 근데 상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나 있어서 그런 거는 상관없겠죠. 강의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분은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는 거고 그 니즈가 수요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그거를 이제 뭐 선택을 한 거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한 건데 네.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는 걸 안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걸 배우신 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걸 안다라고 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분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산 물건으로 해서 10년을 고생할 수도 있고 막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라든가 아닌 거를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들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떤 악순환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것 뿐이지 그 분이 모르는 건 모른다. 근데 내가 해본 거에서 이 부분은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 잘한다라고 상가로 다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국을 다 알고 어떤 뭐 그 병원도 잘하고 1층도 잘하고 뭐 유치권 이것도 잘하고 뭐 목욕탕도 잘하고 이거 다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물어보면 되죠. 해봤어요? 아, 다 해봤냐고? 종류별로? 해봤냐고. 종류별로? 네. 근데 거기서도 또 해봤다라는 거에서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해봤는지, 본인 돈을 넣어서 했는지, 남의 돈으로 했는지, 본인 돈을 넣어서 해봤을 때가 진짜 쫄려봐야 공부도 머리 잘 돌고 자기 돈을 꽂아야 되는데 그쵸. 자기 돈 안 꽂고 해봤던 것도 해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최초부터 안 해봤는데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문제고 근데 해봤는데 뭐 남의 돈으로 해도 해본 건 해본 거니까
근데 이거 아예 안 해본 사람이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봤냐라고 저 예전에 뭐 사석에서 많이 해보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해봤다고. 안 해본 건 안 해봤다고 얘기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가오도 있으시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창피할 게 없어가지고 사례가 있긴 해요. 사례가 있는데 안 해본 걸 해봤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을 해보고 본인이 전국을 다 안다라고 해서 그걸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포기하시라고. 여러 번 전화가 오셔서 뭔가를 물어보셨어요. 뭐 제가 뭐 어떤 강의를 안 하니까 뭐 저는 뭐 단기 뭐 3시간짜리 특강만 하고 막 그런데 이분이랑 어떻게 인연했던 거는 제 특강을 10번 정도 했는데 한 5년 동안 그 전에 3시간짜리 했는데 이분이 7번을 들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이제 했는데 몇 번 이제 저한테 여쭤봤어요. 이 물건 어떠냐, 저 물건 어떠냐, 어디 이제 상가 정규 강의나 뭐 이런 거 들으시는데 거기서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근데 딱 보자마자 다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셨어요? 안 사셨다고 하면 그럼 저는 별로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죠. 근데 어느 날인가는 자료가 임장 보고서 정리된 게 주시더라고요. 이거 혹시 봐주실 수 있냐? 근데 이건 좀 예전하고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전 얘기 안 합니다. 괜히 뭐 얘기했다가 뭐 사신 물건에 대해서 제가 왈가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근데 기분 안 나빠할 테니까 꼭 말씀해 주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진짜 기분 나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고 5분 정도 보고 난 다음에 10분을 얘기했어요.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5분 봤는데 10분 동안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쫙 얘기했더니 이분이 기분을 엄청 나빠하시는 거예요. 안 나빠한다며. 네, 근데 엄청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잠시만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1시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먼저 포기하겠다, 계약금. 그러면 제가 그랬죠. 포기할 때 최대한 돈을 좀 덜 하게. 근데 이게 아까 그 앞에 말했던 그거거든요. 안 해본 거를.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을 다 안다고. 강사도 몰라요. 모든 지역을 다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안 해본 것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고. 근데 제가 화나는 거는 그거예요. 그분이 그런 물건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하다고 해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커피면 다행이겠지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피해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분이 계약금을 포기 안 했으면 제가 볼 때는 10년 네, 못 팝니다. 완전 안 좋은 거였네요. 그럼. 근데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 제가 딱 5분 보고 10분을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 얘기 10분 넘게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랑 제가 얘기한 말을 대화하고 난 다음에 제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물건 자체를 제가 안 가봤잖아요. 그거 잘 모르는 지역이요. 10년 전에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라서 지금 바뀌었고. 근데 안 가봤는데도 그냥 자체 요것만 봐도 안 되는 물건이 있어. 또 어떻게 그런 물건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죠. 그런 기분 안 나빠하신다고 해도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렇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기분은 나빠하셨는데 저한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의 기분이 나쁜 거 있잖아요. 저한테 뭐 알고 보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속이 상하는.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그 전에 몇 번 물어봤는데 제가 다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대체 좋은 게 뭐야?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를 했어요. 근데 그럼 제 물건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됐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팔 수 있는데 괜히 제 거 사신다고 하면 제가 깎아줘야 되는데 저는 안 깎아도 팔 수 있으니까 제 거 사지 마시라고. 근데 이런 물건에 힌트가 있으니까 이런 물건도 진짜 널렸다. 저는 그거보다 더 싸게 서 이런 물건에 하는데도 이런 물건이 있는데 왜 이런 물건에 선택을 했냐라고 봤더니 그 물건 자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거는 좋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단순해야 되는데 투자는 너무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저는 5분 만에 보자마자 별로였습니다.